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2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문득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파혼했지만 만약에 그날 순탄하게 넘어갔다면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늦게 만나던가요. 아무튼 저는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예비 시모에게 크게 실망했고 더 볼 것도 없단 생각에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뒤늦게 엄마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민낯을 확인하고 나니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도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 못지않게 주변도 꽤 중요한 법이거든요. 더군다나 평생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시댁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게 봐야죠. 아무튼 그렇게 파혼하고 현재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시댁 식구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우연히 제 사연을 듣는다면 그날의 일을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 엄마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희 엄마는 힘을 숨긴 엄청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수수한 것이 그냥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가입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부동산이 꽤 되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른이 돼서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 가능합니다. 저희 엄마는 티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티를 낼 법도 한데 늘 수수한 차림에 검소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껴 잘 산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아끼고 아낀 것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기까지 오로지 엄마의 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사실인데 외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물려주신 땅이 제법 많았어요. 엄마는 그 땅들 중에 가치 있는 건 내버려 두고 처분할 것들을 처분해서 전망 좋은 곳을 구입하여 투자하셨습니다. 그렇게 묵혀둔 땅과 집값이 몇 배로 뛰면서 큰 이익을 보셨어요. 심지어 좋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헌금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종 기부도 하셨어요. 엄마의 숨어있는 힘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때는 엄마가 돈을 쓸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아끼면서 사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라면 이렇게 돈이 많다면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온갖 티를 내며 살았을 겁니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비싼 외제차를 몰며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들 보여주기식으로 한껏 치장하고 살아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꼭 티를 내지 않아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셨어요. 또 엄마는 주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없는 파리들이 많이 꼬이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어떻게든 도움받으려고 목적을 숨기고 접근하여 가식적으로 구는 인간들이 많다고. 엄마는 그런 인간들을 질색한다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원래부터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기도 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서 굳이 티를 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뒤늦게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저 역시 티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주변에 진짜 제 사람을 둘 수 있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예비 신랑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연애하다가 나이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생각을 갖게 된 후 현실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의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알렸을 때 감사하게도 지원받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신혼집 마련할 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 없이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 결혼 준비가 가능했어요. 처음 예비시댁에 방문했을 때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본인 집안의 자존심이 상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전해 들었지?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야. 대대로 약사를 배출한 집안이지. 뭐 우리는 아들이 꼭 약사가 안 돼도 상관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약국에서 일하는 아빠를 보며 자라서 그런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떡하니 약사가 된 거 있지? 그의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만약에 우리가 의사 집안이었다면 의사가 되고도 남았을 거야.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니까. 자식 자랑도 자랑이지만 집안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했어요. 뭐 자식 자랑이야. 남들 다 똑같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친구는 아버님과 같은 약국에서 근무했고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예비시모는 그 부분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시집 한번 정말 잘 오는 거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본인 집안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대대로 약사를 배출한 집안에 약국 더 확장할 거고 지금보다 돈도 더 잘 벌 거라서 능력 있는 며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저로 만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시모를 봤을 때 욕심이 조금 많아 보이기는 했어요. 다행히 저한테 큰 히스테리 없었고 며느리로서 만족해야 하니 괜찮았습니다. 제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신혼집 마련에 큰 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비시모 입장에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정도 돈을 턱 내놓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가 보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집에 가보니 어떻냐, 잘 사는 것 같냐 등등 슬쩍 떠본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있는 그대로 평범한 저희 집안의 모습을 이야기했겠죠. 예비시모는 그래도 그만한 돈을 내놓는데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보태주는 거 아니겠냐고 했대요. 나중에는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본인은 더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과 아들을 이어주고 싶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신혼집 마련하라고 큰돈 보태주는 것 보면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제 직업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어느 정도 봐줄만 하다면서 결혼하라고 허락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집안에 시집 오는 거고 그걸 허락해주는 거니 감사히 여기라는 느낌을 은근히 심어주더라고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이해해라. 우리 엄마가 원래 우리 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시켜줬고요. 아무리 대단한 집이라고 한들 힘을 숨기고 사는 저희 엄마보다 대단할까요? 예비시모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족한 며느리지만 봐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괜찮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그 뒤로 계속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결혼 준비에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줄 거고 무조건 제 편 들어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또 결혼하면 시댁에 잘 갈 일도 없다면서 본인 엄마랑 크게 부딪힐 일이 그다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 남자친구가 도와주겠지.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더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에 따른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결혼한 이상 자신의 가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란 믿음이 쌓였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개념 없다면 답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더라고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바로 상견례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본인 집안을 대단하게 여긴다는 건 지인자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건 이날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비 시모로부터 신혼집 마련에 돈을 보태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못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까 의아스러웠지만 사정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이해되는 부분이었어요. 너희 신혼집 말이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못 도와주게 됐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유, 말도 마라. 우리 약국 옮겨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누가 돈을 더 얹어준다고 했다나 뭐라나 우리가 침발라 놓은 자리를 홀랑 빼앗아갔다는구나.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 알아봤는데 자리값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것 때문에 보태주는 건 어렵게 됐다. 예비 시댁은 다른 곳으로 약국을 옮기려고 한참 준비 중이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만 엎어져 버렸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오늘도 얹어서 좋은 곳으로 얻고자 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예비시댁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려고 했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가 뭐하러 대출을 받냐면서 그냥 엄마가 신혼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싹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를 뭐 나쁘게 대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살뜰히 잘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역시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시댁은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게 조금 그랬는지 나중에 약국 옮기면 지금보다 더 잘 벌 거라고 그때 가서 못한 시부모 노릇 다 해줄 거라고 큰 소리 치셨어요. 또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딸 있는 집이 부러웠다면서 앞으로 엄마와 딸처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다고 면전에 대고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뒤로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자꾸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조금 귀찮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고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지 한숨을 푹 내쉬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약국 이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약국이 왜? 다른 곳 알아본다고 했잖아. 마땅한 곳이 없어? 좀처럼 괜찮은 곳이 없네. 사실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아서 아버지가 주인분과 협의 중이야. 뭐 자리값이 비쌀 만해. 거기 자리가 진짜 좋거든. 주변에 병원도 많고. 거기로 이사 가면 진짜 딱인데.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였는데 남자친구가 약국 문제로 골치 아파하길래 제가 남자친구 대신해서 결혼 준비를 더 신경 쓰며 배려하곤 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으려 예비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예비 시부모님이 약국 이사 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자리가 정말 좋아서 마음에 쏙 드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이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시부모님도 그 문제로 걱정이 많길래 덩달아 저까지 신경 쓰이곤 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며칠 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비 시부가 주인분께 잘 보이려 노력해서 잘하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 모두 한 줄기 빛이라도 만난 듯 기뻐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 정도면 거의 계약 확정이라며 설레발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어 남자친구랑 저는 결혼 준비를 잘 마무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정된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준비를 마치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 예비시모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부가 안 보여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했어요. 기다리기 뭐하니 그냥 먼저 식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미리 예약한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고 식사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반응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처음 저희 부모님이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과 저를 보는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몰래 남자친구에게 눈짓했는데 남자친구 역시 모른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모르면 모를까 오만 티를 다 내니까 신경 쓰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도 눈치채시고는 제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살짝 물어보셨고 저는 모른다고 답했어요. 엄마는 예비 바깥사돈이 늦게 도착하니까 그게 조금 못마땅해서 그런가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바깥사돈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마음 쓰이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없다. 우리야 기다리면 그만이지. 바깥사돈 마음이 쫓기듯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더군다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늦게 오시는 거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늦게 식사하셔야 되니 어쩌냐고 걱정스런 마음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예비시모의 반응이 참 기가 찼습니다. 보통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날 늦게 오는 게 말이 되냐. 예비사부인 바깥사돈 볼 면목 없다. 등등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를 거만한 시선으로 쳐다보고는 아무런 대꾸 없이 피식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하냐면서 옆에 있던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라고요. 갑작스런 행동에 저와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기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니? 됐고, 당장 일어나. 네 아빠한테도 올 것 없다고 연락하고. 예고 없는 상황에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뭐라도 짚히는 게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웃긴 건 상견례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며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해서 며칠 전만 해도 남자친구랑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거든요. 예비 시부가 정말 좋은 곳을 알아놨다면서 계약이 머지 않았다고 축하할 겸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도통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난감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잡아 끌며 막 나가려고 했고 저는 간신히 정신 차린 뒤 왜 이러시냐, 무슨 일로 이러시냐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희 집안이 모든 걸 다 속였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왜 이러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저기, 네 엄마 가방을 좀 봐. 예비 시모의 말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엄마 가방으로 꽂혔습니다. 검은색의 수수한 가죽 가방. 의자에 너무도 얌전히 놓여있는 모습에 모두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엄마의 가방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저런 가방을 들고 오니? 무슨 시장 갈 때나 들고 갈 법한 저런 싼티나는 걸 들고 오냔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그에 맞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엄마는 집에 명품 가방 하나도 없어?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내가 쳤던 가방이나 매는 사람이랑 사돈을 맺어야 하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가방이 뭐가 어때서요? 어떻기는? 명품이 아니잖아, 명품이! 이 나이에 저런 가방이 가당키나 해? 이런 자리에 쳤단 가방 들고 온 거면 답은 두 개지. 명품 가방 하나 살 돈 없이 지질이 쿵상 떠는 사람이라는 거. 또 여태 우리를 속였다는 거. 너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우리 속인 거 맞지? 그게 무슨... 제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 우리 속였잖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연기도 잘하네. 너 배우 해도 되겠다. 그동안 감쪽같이 속이니까 좋았니? 이 땅 가방 하나에 탄로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속인 것도 없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도 어이없는데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제가 본인들을 속였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답답해서 대체 뭘 속였냐고 따지니까 신혼집 가지고 거짓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가지고 거짓말 쳤잖아. 이 가방 하나로 너희 부모님 수준이 어떤지 다 알겠다. 뭐? 신혼집을 마련해줘? 웃기고 있네.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주제에 신혼집은 뭔 놈의 신혼집. 그동안 우리 속이니까 재밌었어? 약사인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했나 본데 어림도 없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너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콩밥 한번 먹어볼래? 네? 뭐라고요? 시모의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은 너무도 황당하게만 했습니다. 뭘 속였다고 저러는 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할 수 있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명할 생각에 쏙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다. 속인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무례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나 귀찮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우리 부모님을 무슨 사기꾼 취급하는 것도 불쾌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대신 해명해라, 빨리 상황 정리시켜라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제게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닌지 조심스레 확인하려 들더군요. 저기 말이야,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은 아니지? 뭐? 아니, 나도 조금 이상해서 엄마 말대로 정말 사기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 게 그렇잖아. 아무렇지 않게 집 한 채 해줄 정도면 엄청 잘 사는 건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헷갈려. 예비심호로 인해 기가 차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더 보태는 바람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돈이 있는지 신혼집을 마련해줄 능력이 되는지 계속해서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걱정스러우면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시모의 말에 같은 생각이라며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부모님께서 겉옷과 가방을 챙겨 이만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됐어. 더 이상 이야기 나눌 것 없고 집에 가자.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역시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저 둘이 우리 집안을 의심하고 오해하는데 별다른 해명 없이 결혼을 업고 그냥 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말해봐야 본인이만 아프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이때 무례하게 구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한 상태라 결혼이고 뭐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깔끔히 파혼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번 더 터졌어요. 예비 시모가 조용히 나가려는 엄마를 막아서더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어디서 감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냐면서 사기꾼인 너희들이 뭔데 우리 아들을 마다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본인은 마음대로 일어나서 파혼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뭔데 결혼을 엎어? 왜요? 아까 먼저 결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당신들이 우리한테 사기쳤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거고. 당신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파혼하는 게 아니라 사기친 거 들켜서 지금 내빼려 드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한대? 네가 뭔데 우리 집안 마다해? 파혼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너희들은 파혼하는 게 아니라 파혼 당하는 거야. 어디서 같이 파혼하려 드냐고 기분 나쁘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당장 경찰 불러. 이것들 사기죄로 싹 다 쳐넣을 거야. 이때부터 거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라 지금부터는 예비시모가 아닌 남자친구의 엄마라고 부를게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잔뜩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든지 무례하게 굴고 파혼해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급기야는 경찰까지 부르라며 소란을 떨었어요. 처음에는 괘씸했지만 이런 저급한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얼른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급하게 구는 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이없더군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본인의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더러 사기꾼 가족이라고 했고 제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진실을 술술 털어놓더군요. 사실 신혼집 마련하라고 보태줄 돈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없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래요.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대출받으려 든다면 바로 파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댁 대신해서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 되는 집안이구나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으니 분명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지역이 어디냐,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냐, 몇 평인 것 같냐 등등 이런 것들이요. 남자친구는 본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신혼집 마련하라고 돈 보태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못 보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나 그게 궁금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고로 우리를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사기꾼 취급을 하다니.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안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세게 나갔어요. 그러자 콧방귀를 뀌면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더 도발하더군요. 명예훼손? 가지가지하네.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든 뭐든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집안 그저 그런 거지 집안인데 명예훼손은 무슨 명예훼손이야? 그딴 헛소리 집어치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가림이나 걱정해. 아까도 말했지만 나 너랑 네 부모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딱 보기에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신혼집을 턱 마련해주겠다고 하니까 뭔가 수상하더라고. 이렇게 가방 하나로 딱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소설 잘 쓰시네요. 겨우 가방 하나로 판단하지 마시죠. 저는 분명 경고했어요. 경고 같은 소리 좋아하네. 나야말로 경고하는데 잘 들어. 너랑 네 부모 사기죄로 쳐놓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 몇 배로 돌려받을 거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아무튼 넌 이제 아주 끝이야. 지금껏 아주 안 들키고 용케 잘 속였지만 내가 한 이상 다시는 이딴지 못하게 아예 싹을 뿌리째 뽑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잘못된 오해는 계속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선 넘은 말들을 수도 없이 뱉어냈어요. 같이 격떨어지기 싫다며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화를 돋으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맞나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고 큰소리치면서 나서니까 뒤에 계시던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말리셨습니다.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냐며 그냥 깔끔하게 변호사 불러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대놓고 비웃으며 쥐뿔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 타령이냐고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찰서가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셔야겠네. 쥐뿔도 없으면서 변호사 타령하는 거 보니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이게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이 꽃뱀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분해서 안 되겠다. 너 오늘 그냥 내 손에 죽자. 죽어! 남자친구의 엄마는 양팔을 걷어붙이며 지금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를 보며 조금도 말리려 하지 않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한심해서 왜 가만히 있냐고, 네 엄마가 날 때리려 드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실망스럽다고 하니까 본인도 제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의심할 때마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엄마 말씀이 다 맞았다면서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아니, 본인과 결혼하려고 처음부터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남자친구한테까지 꽃뱀 취급을 받으니까 와, 이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화도 나고 어이없고 안 좋은 감정이란 감정은 다 느끼면서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막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넌 끝까지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의 엄마가 어디서 귀한 아들한테 소리 지르냐고 끼어들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제 머리채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이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고 지켜보던 부모님도 놀라서 남자친구의 엄마를 떼어내려고 달라붙으셨어요. 모은 놈의 힘이 이리도 센지.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자 침착하기만 하던 저희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자친구의 엄마의 머리채를 덥석 잡았습니다. 이거 안 당신이 먼저 내 딸 머리채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놔.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다 이거지. 이런다고 내가 순순히 놔줄 것 같아? 어미나 딸이나 똑같이 내 손에 죽어봐라. 남자친구의 엄마는 나머지 손으로 엄마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은 셈이었죠.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아빠가 역정을 내며 화를 내셨고 보다 못한 남자친구까지 합세해서 겨우겨우 본인의 엄마를 떼어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이것들을 요절내야 되는데 왜 말리냐면서 뭐라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로 남자친구의 엄마를 노려보며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 그에 맞게 대응해주겠다고 오늘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마저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순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자친구 엄마와 저희의 상태를 쭉 살펴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약사님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약사님? 약사님 맞으시죠? 제 가게 약국 차리고 싶으시다는. 아이고 사장님 이런 곳에서 뵈니 몰라보겠네요. 아니 그런데 사장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설마 사장님이 예비 사부인이 되시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엄마까지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빠가 저희 엄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하려고 공들이고 있는 자리 주인이라고요. 제 눈빛에 엄마는 맞는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친구의 엄마와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젓더니 그럴 리 없다면서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여자가 무슨 자리 주인이냐고 잘못한 거 아니냐 하다 그런 걸로 내 남편까지 속이려 드냐면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막말을 해대니까 남자친구의 아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면서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 미쳤어? 어디서 막말이야?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저 여자랑 이 기집애 한패라니까.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야? 그 입 안 다물어? 글쎄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니까. 저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 좀 봐. 저게 어딜 봐서 가게 주인이야. 땡전 한 푼 없는 아줌마일 뿐이지. 당신 그 입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원래 꾸밈 없이 수수하고 검소한 분이셔.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소하게 사시는 걸로 유명하시다고. 당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이래 보여도 아파트며 땅이며 가지고 있는 게 상당하다고. 안목이 탁월하고 이쪽 부동산 바닥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야.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아이고, 김 사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분인지 몰라 뵙고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빠는 엄마를 향해 서서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셨어요. 고개를 든 남자친구의 아빠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서둘러 옆에 서 있는 아내의 허리를 쿡쿡 찌르며 얼른 사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당신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당신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명품 가방 하나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아 여기서 사과나 하라니까 뭐 이리 말이 많아. 돈 많다고 다 당신처럼 명품 가방 사고 그러는 줄 알아? 남자친구의 아빠는 확신에 찬 눈빛과 표정으로 말했고 그 모습에 남자친구 엄마는 주춤하면서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로써 힘을 보탰어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 부동산 쪽에서 엄청난 분이세요. 아버님 말씀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명품 가방 사고 그러진 않죠. 저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이깟 명품 가방 하나도 못 산 게 아니라 굳이 살 필요를 못 느껴서 안 사신 것 뿐이에요. 돈이 많은데 이깟 가방쯤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못 믿겠으면 어떻게 서류를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다. 경찰 부르신다고 하셨죠?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경찰서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희도 변호사 부를 테니 거기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과 본인이 큰 오해를 하고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믿겠다면 서류건 뭐건 얼마든지 증거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우리와 아버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표정이 한껏 누그러진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당황한 표정도 내비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본인이 친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서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이 말들이 전부 사실이냐며 정말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럼 엄마가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시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줬죠.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받은 가르침을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이럴까봐. 돈 많은 줄 알면 본 모습을 숨기고 되레 우리를 속일까봐 그랬어.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러셨거든. 사람은 돈 앞에서 악마도 되고 천사도 된다고. 그래서 돈으로 과시하고 사람을 부리기보다는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잣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 가르침을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느껴보네. 사실대로 말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난 오늘 돈으로 내 인생 살린 거야. 돈으로 두 사람 잘 걸러낸 거라고. 제 말에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엄마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나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죠. 이내 저와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불쌍한 표정으로 자신이 크게 오해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는데 사과한다고 일이 해결되겠어요? 저는 남자친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기는 너무 늦었네요. 이미 머리채 잡고 싸우며 못 볼 걸 많이 봤잖아요? 아까 사기죄로 쳐놓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분 어디 갔죠?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뱉은 말 반드시 지킬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혼도 없던 일로 할 거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돌려받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국 옮긴다고 이래저래 큰돈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한테까지 돈 주게 생겼네요. 아, 아까 집 보태줄 돈 있다고 하셨죠? 그 돈으로 파혼의 책임 물으시면 되겠네요.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낼 때 또 사용하시고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와 부모님의 모습을 돌려보겠다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아주 오만 가지 진상짓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오해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무슨 피해자라도 된 듯 구질구질 불쌍한 척은 다 해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빠도 이 사람이 무식해서 오해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죄송하다고 같이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파혼을 받아들인 듯 했어요. 저를 붙잡을 용기 따위 없었겠죠. 바보같이 오해하고 저를 믿지 못했으니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고개만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데 남자친구의 엄마를 향해서 크게 고함치는 아버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식한 여편네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계약이 코앞이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 가진 돈으로 이보다 좋은 자리는 절대 못 구한다. 사장님 설득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되었다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화가 났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또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 조건으로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전 남자친구 쪽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결국 아버님이 원하던 약국은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알아보든 말든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 관심 끄고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약국이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다른 가게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겠죠. 가게 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나가라고 했으니 급히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옮겼을 텐데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자리가 정말 좋거든요. 그곳에 약국 차렸으면 돈도 훨씬 잘 벌었을 텐데. 아무튼 제 복을 발로 찬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많이 반성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님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눈치도 꽤나 받았을 거고요. 그러니 겉모습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